고려 23대 국왕이 된 고종은 무너져가는 고려 왕실의 위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고심하였으나 최충원이 이끄는 무신 정권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고종이 직접 행차를 할 일이 생길 때면 최충원은 고종이 타는 어가에 같이 올라가 함께 이동하며 그를 감시하니 고종은 최충원의 권세에 눌려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밖에서는 나라에 구군이 걸린 암흑의 그림자가 점점 드리우고 있었는데, 한편 1206년 마침내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한 칭기즈칸은 100년에 걸쳐 자신들을 괴롭혔던 금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듬해 서하 지역을 빼앗은 뒤 1211년 금나라 정벌을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은 오히려 금나라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칭기즈칸에게도 쉽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이러한 우려와 달리 몽골 제국은 그들만의 탁월한 군사 전략으로 금나라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고 있었습니다. 이때 금나라에 의해 멸망한 거란족들은 요나라가 멸망한 후 그들의 터전에서 금나라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거란족은 금나라가 몽골 제국의 공격으로 어지러워지는 tum을 타 요나라 부흥을 위해 군사를 일으켜 대유국이라 칭하니 이게 바로 동요였습니다. 이후 동요를 세운 야율 유가는 스스로를 요왕이라 칭하며 칭기즈칸에게 서신을 보내 몽골 제국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자처하게 되고, 신하의 나라로서 금나라 공격의 선봉을 맡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추게 됩니다. 이에 금나라도 맞불 작전을 놓기 위해 요동 선무사 포선 만노에게 40만 병력을 내어주고 이를 토벌하게 하였으나, 포선 만노는 오히려 다른 마음을 품고서 금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니 이게 바로 동진, 다른 이름으로 동하가 됩니다. 때마침 동요에서는 몽골 제국에게 무릎 꿇었던 야율 유가의 결정이 내심 못마땅했던 일부 사람들이 야율 유가의 동생 야율 시부를 주대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니 이때 세워진 나라가 바로 후요가 됩니다. 그리고 후요는 몽골 제국에게 더 이상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포하자, 몽골 제국은 자신들에게 도망쳐온 야율 유가를 중심으로 동하와 연합해 후요를 공격. 이로 인해 후요는 얼마 저항하지 못하고 이내 멸망하여 쫓기던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 결과 약 10만에 달하는 후요 출신 거란족들은 몽골 제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1216년 거란족이 압록강을 건너와 북계병마사 독고정에게 이르길 군량을 보내 자신들을 위무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고려 영토를 침범하겠다고 경고하게 되는데, 독고정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며 들어주지 않자 거란족은 일시에 총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의주, 삭주 등 북방의 여러 고을들이 초토화되며 거란족들은 닥치는 대로 고려 백성들을 살해하곤 가축들을 도륙해 잡아먹기 시작하였고,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내 개경으로 파발을 보내 거란족의 침입을 알리게 되니 이게 바로 거란의 제1차 침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방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최충원은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별거 아닌 일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이를 보고한 사람들은 전부 유배형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처벌이 두려운 변방 장수들은 저마다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모자라 최씨 정권에게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거란족의 앞잡이를 하며 고려 침공을 도와주고 있으니 고려 영토는 거란족에 의해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눈치챈 고려 조정은 그나마 상장군 김치려를 중심으로 정예 15,000명을 투입해 이를 막음으로써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으나, 거란족은 여기서 군대를 물려 다시 압록강을 건넌다면 몽골 제국에게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군대를 재편한 거란족이 2차 침공을 감행, 본격적으로 거란족 대부대가 압록강을 다시 넘어오자 곧바로 고려도 방을 붙여 민간인들까지 징집, 군대를 재편해 북방을 지원토록 하였으나, 최충원은 여기서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날랜 최정예 군사들은 자신의 집을 호위하게 하면서 남은 오합지졸만 군사를 꾸려 이를 지원하게 하였는데,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고려도 쉽사리 거란족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변방을 지키던 고려군은 속절없이 거란족에게 무너지며 방어선이 뚫리기 시작했고, 이를 적절히 막아내지 못한 고려군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란족은 이내 서경을 거쳐 개경 근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1217년 최충원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고려를 침공한 거란족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초토화되어도 1도 관심이 없었는데, 때문에 개경 안팎에서는 저마다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려는 개경에서 백성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랴, 밖으로는 고려를 들쑤시는 거란족을 상대하랴 정신이 없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려의 미래는 눈앞이 캄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조탄, 즉 평안북도 박천군 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거란족을 상대로 조충이 이끄는 고려군은 방심하며 대패하게 되는데, 이내 정규군이 격파당하자 거란족은 개경 근방까지 쳐들어와 고려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고 약탈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전쟁은 거란족이 개경을 돌파해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충북 제천, 강원도 원주에서 강릉 지역까지 전투가 벌어지며 전국은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었는데, 고려군은 이를 적절히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해를 넘겨 봄이 되었음에도 고려와 거란족의 전쟁은 끝나갈 줄 몰랐고, 거란족에 의해 영토가 유린당하며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파탄났으나, 이러한 상황은 1218년 다음 해가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1218년 서북면 병마사에 임명된 조충과 전쟁 영웅 김취려가 그해 3월 군사를 이끌고 반격을 시작하자 거란족은 계속된 전투에서 패배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 이내 거란족 5만 명은 평안남도 강동에 위치한 강동성으로 퇴각해 농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려를 구원하러 왔다는 명목하에 몽골 제국 군사 1만과 동아 군사 2만이 고려의 동의 없이 압록강을 건너오게 되니 고려의 앞날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